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장님께서 못 나오셔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맙게도 우리 간식을 계속 준비해 주시는 CJ에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제품 설명이 있겠고 이어서 배경환 원장님께서 이제 담당 이상질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잊혀져 가고 있는데 박성호 원장님의 이제 아티팩트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CJ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CJ 스케이트 로바제 PM 맡고 있는 임인수입니다. 짧고 굵게 저희 로바젯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바젯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로슈바스타틴 HT-마이 복합제입니다. 2018년 이제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팩트시트입니다. 점차적으로 디슬레피데미아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인 환자들 중에 약 남성은 50%, 여성은 약 30%의 그 디슬레피데미아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유병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 스타틴 HT-마이 복합제 시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학회에서도 이제 스타틴 HT-마이 복합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LDL 수치에 대해서도 점점 더 낮게 유지하라고 일단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가이드한 부분은 이제 짧게 이제 추려놓은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LDL은 70 미만 또는 50% 이상 리덕션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분비 학회에서는 LDL 수치를 55 미만까지도 낮춰서 스트릭하게 이제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의 55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낮는데요. 그럼 과연 50% 이상 리덕션, LDL이 굉장히 낮게 되면은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혹시나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온 스터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표한 포리어 스터디입니다. 포리어 스터디는 보시다시피 LDL 수치가 90 정도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LDL 30까지 낮췄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을 일단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0까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스타틴을 복약을 하고 있고 또는 HT-마이를 복약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고 30까지 이제 낮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균값이 31뿐이고 실질적으로는 5까지 낮춘 환자분들 또는 40까지 낮춰진 환자분들 여러 환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나타났을 때 30까지 낮췄을 때 보시다시피 해스드 레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15% 정도의 CV 아웃컴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학회에서 이제 이불모가 말하는 거는 LDL은 더욱더 낮으면 좋다. 더 로어리스 더 베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세라피를 사용하라고 많은 권고하고 학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세라피가 아닌 하이 인텐시티 콜레스테롤 로어링 세라피라고 이제는 입을 모아서 다들 말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게 이제 LDL을 많이 낮추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할 때 가장 최적의 제안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로바젯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도 로바젯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잠깐 집어넣고요. 저희는 10에 5, 10에 10, 10에 20 세 가지 단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고 이렇게 저희 로바젯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펜트내과 백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담낭의 이상소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6월달에 두 번째 정도고 오늘 이제 내용이 한 30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1차로 하고 6월달에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낭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오플라스틱 질환과 노네오플라스틱 질환이 있습니다. 노네오플라스틱 질환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갈스톤, 슬러지, 콜레시스타이티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콜레스테롤로시스, 폴립 등이 있고 네오플라스틱 쪽에 한번 있겠습니다. 오늘은 갈스톤과 슬러지, 콜레시스타이티스에 대해서
먼저 가이드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양성 질환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GB의 초음파 정상 소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GB는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 뮤코자 레이어, 그 다음 머스큘라 레이어, 페리머스큘라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그리고 시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화관하고 좀 다르게 सब뮤코자가 없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없어서 없고 또 머스큘라 레이어 자체가 소화관과 좀 다르게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없이 불규칙한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얼기설기하게 되어 있어서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스큘라 레이어가 좀 약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뮤코자가 파고들어서 생기는 롭스탄치킨 아시오프 사이너스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뮤코자층이 머스큘라 레이어 쪽에 이렇게 다이버티큘라한 양상으로 파고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롭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뮤코자 에피셀리움이 설계한 머슬층으로 이제 아웃포칭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엔트래피드 앱셀리아 크립트, 슈도 다이버티큘라라고도 명명을 하게 됩니다. 생기는 기전은 다양한데 GB 내부에 이제 압력이 증가되고 또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한 GB올 데미지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플레리티아시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비정상적인 소견은 아닌데 만성 염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에피셀리움이 이렇게 있고 라미나 프로피아 머슬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뮤코자 레이어가 머슬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돼서 롭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머스큘라 하이퍼트로피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좀 저명한 롭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서브에피스텔리아이고 सब시로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머스큘라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 여기에 모노뉴클리어 셀이 인필트레이션 돼서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드벤티티아 시로자층이고 머슬층인데 뮤코자층이 머슬층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GB를 스캔하는 방법은 라이트 서브코스탈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라이트 트라스펄스 이런 방법으로 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캔할 때는 레프트 라테랄 데큐프티스 포지션으로 스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GB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어서 좀 폴드가 좀 펴지고 스트레이트닝 돼서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로 관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GB 넥 쪽이 보통 그 서브코스탈로 관찰하면 좀 가리게 되는데 아티팩트가 좀 줄어서 넥 쪽을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 트랜스퍼스하게 넥부터 푼데스까지 빠지지 않고 관찰하기 때문에 GB가 잘 관찰되지만 보통 가끔 잘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세그먼트 4 쪽을 이제 나누는 메인 노바 피셔를 먼저 발견을 한 다음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틸트해 나가면서 GB가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상의 GB의 회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일 이쪽에 푼두스, 중간에 이제 바디, 그 다음에 넥으로 나뉘게 되고 시스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6시간에서 금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길이는 7에서 10cm, 볼륨은 30에서 50, 월 두께가 이제 노말은 3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월 두께를 측정을 할 때는 간과 이렇게 면에 있는 월 쪽에서 아테리얼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버스 다이아미터는 4cm 미만이 정상이 되어 있고 이거보다 두껍거나 커져 있으면 디스텐전이 있거나 월 티크닝이 있다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프란디얼로 GB를 관찰해 보면 GB가 이제 슈멘키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의 초음파를 보시면 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간의 면에 있는 고에코층이 페리머스큘라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시로자층이 되겠고, 그 아래 저에코층이 머슬 레이어, 그 아래 고에코층이 뮤코자 레이어 이런 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GB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주머니 같은 형태로서 폴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GB의 몇 가지 폴드가 있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쉐입은 오발 쉐입으로 80에서 90%, 그리고 폴드가 되어 있는 게 한 7에서 17%, 그리고 프리지언 캡이라고 펀드스 쪽에 이렇게 스모크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퍼부러져 있는 이런 폴드가 한 2에서 3%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과 바디고 사이에 인펀티블룸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좀 폴드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하트만 스포츠랑 다른데, 이 부분에 스톤 같은 게 잘 생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폴드의 그 여러 가지 모양을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넥과 바디 사이에서 이렇게 폴드가 생기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도 이렇게 꺾일 수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치 시그모이드 콜론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시그모이드 폴드도 관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스 쪽에서 이렇게 폴드가 생겨서 프리지언 캡 양상으로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GB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잘못 관찰을 했거나, 아니면 식후에 관찰을 해서 GB가 슈링키지 되어 있거나, 아니면 GB 내부에 스톤이 꽉 차 있어서 내부에 있는 플루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GB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폴셀라인 GB라고 GB월의 가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내부는 포스테리오 어쿠스틱 섀도우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 폴셀라인 GB, 그리고 GB 내부에 공기가 차 있는 엠피세마토스 GB 등이 생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을 관찰하기 전에 담낭에는 허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다 박선우 원장님 강의에서도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허상들을 어떤 병변과 오인하지 않도록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화상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반향 화상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GB 그 프로브 앞쪽에 이제 복벽이 있습니다. 이 복벽에 신호가 이렇게 가게 되면 평평한 복벽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이런 선형으로 밑에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화상은 주로 이제 푼더스 쪽에 생기게 되고, 이런 화상 때문에 푼더스 쪽에 있는 폴립이라든지 푼더스에 생긴 프리지언 캡에 스톤이 잘 생기는데, 그런 쪽에 생기는 스톤 같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각도로 스캔을 하거나 해서 이런 화상을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에서 가끔 GB월에서 이런 커메테일 아티팩트가 관찰됩니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때 주로 관찰되는데, 이 커메테일 아티팩트도 리버레이션 아티팩트의 어떤 특수한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 내부에 이제 콜레스테롤 데포지션이 있으면서 이쪽에 이제 신호가 집중되어서 반영 화상이 나타나면 이런 커메테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한 리버레이션 아티팩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링다운 아티팩트인데, 이건 포인테일 아티팩트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가스 플루이드가 있는 바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스가 링 모양으로 이렇게 싸고 있고, 그 중간에 플루이드가 들어가 있게 되면 초음파 빔이 이 중간에 있는 그 플루이드 내부에서 공명을 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초음파 상으로는 이 뒤쪽으로 계속 신호가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길쭉하게 보이는 이런 고에코의 섀도우 같은 고에코의 이제 파가 관찰될 수 있고, 이게 커메테일 아티팩트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는 중간에 이제 메인 로브가 있고 주위에 사이드 로브가 있는데, 주로 이제 메인 로브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사이드 로브에서 있는 병변이 마치 그 초음파에 나타낼 때는 이 안쪽에 있는 것으로 같이 인식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GB의 바디 넥 쪽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티팩트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슬러지로 오인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 이게 진짜 슬러지인지 아니면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자세를 변경을 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스캔을 하여서 진짜 화상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빔 위드 아티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기는 위치는 아까 전에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처럼 넥 쪽에 잘 생기는데, 이건 이제 선형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폴립 양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은 초음파 빔이 이제 포커스 있는 쪽으로는 이렇게 얇게 나가는데, 이 포커스 존을 지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퍼지게 되는 곳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깥쪽에 있는 어떤 에코가 강한 물질들이 마치 이 안쪽에 있는 에코처럼 보이는 것이 빔 미드스 아티팩트인데, 주로 이제 주위에 이제 내부에 고에코를 가지는 바울 같은 게 옆에 있으면은 그 내부의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마치 폴립처럼 오인될 수 있는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스캔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GB를 볼 때 흔히 이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폴드된 부분에서 마치 폴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섀도우 허상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이 실제 혹이 아니고 그냥 폴드에 의한 그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폴드를 오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엣지 플렉션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GB 넥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그 꺾인 부분에서 초음파 빔이 굴절되면서 이제 안쪽에 섀도우가 생겨서 그쪽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섀도우인데, 넥 쪽에 있는 스톤 같은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쪽으로 이제 엣지 리플렉션 섀도우가 생기면 환자를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스캔을 해서 넥 쪽에 스톤 같은 게 진짜로 있는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스캔을 해보면 시스틱 덕트가 이렇게 있는데, 시스틱 덕트 내부에는 시스틱 덕트가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하는 그 밸브가 있습니다. 그걸 헤이스터 스파이럴 밸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음파를 자세히 볼 때 그 시스틱 덕트가 보일 때 그 내부에 이런 세레이티드 어피어런스의 그런 밸브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컨제니탈 아노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푼두스 쪽에서 이런 프리지안 케이크라고 스모크 모양 모자 양상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관찰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한 1에서 6% 정도로 적지 않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스톤이라든지 물증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병변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카메랄 GB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카메랄의 뜻은 상하원 양원제라는 뜻인데, GB가 중간에 잘록해지면서 방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위부에 있는 이 방은 그 안쪽에 담즙이 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잘 생겨서 월티크닝 등이 잘 나타나게 되고, 이쪽에 스톤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실 때 밑에 있는 것만 이제 GB로 생각을 하고, 위쪽에는 뭐 다른 장관이나 다른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위쪽에는 GB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주할 수 있는데, 이런 바이카메랄 GB일 때는 원위부 쪽 GB에 월티크닝 스톤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스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플리케이티드 GB, 그리고 GB 다이버티큘럼, 그리고 GB 내부에 있는 겹벽이 있는 세프테이티드 GB가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티드 GB는 GB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생기는데 드문 질환입니다. 각각의 시스틱 덕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식사를 해보면 GB 둘 다 이렇게 슈링키지 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듀플리케이티드 GB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GB 다이버티큘럼은 GB의 어떠한 부분에 다 생길 수 있고 주로 싱글로 생기게 됩니다.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이쪽에도 스톤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런 겹벽이 있는 세테이티드 GB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드문데 주로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천적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GB 에이지네시스입니다. GB가 이제 태생적으로 생기지 않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0.02%로 굉장히 레어합니다.
3분의 2가 감의 담도 결석이 있는 어떤 그런 담도의 증상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뭐 히다 스캔을 하는데 스캔을 하게 되면 GB의 20분에서는 리버에 업테이크가 되었다가 60분에서 GB의 스캔이 업테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GB가 관찰되지 않고 발덕트와 바울에만 이런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MRI나 MRCP를 했을 때 정상적인 빌리어리 트리 스트럭처를 가지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톤과 슬러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B 스톤은 초음파가 이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가 되겠고 96% 이상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제닉 포커스를 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생기고 이 스톤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GB의 디펜던트 포션에 관찰이 되면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모든 경우에 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5mm 정도 이상 클 때는 섀도우가 저명하기 때문에 스톤으로 진단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만 사이즈가 2에서 3mm 정도로 좀 작은 경우에는 잘 관찰되지 않거나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GB 스톤의 섀도우입니다. 보통 스톤이 이렇게 5mm 이상 있을 때는 뒤쪽으로 이런 클린한 섀도우가 생기게 됩니다. GB가 이렇게 스톤이 작을 때는 멀티플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섀도우가 이렇게 합쳐져서 작은 모래알 같은 이런 스톤들 뒤쪽으로 이렇게 합쳐진 섀도우가 보일 수도 있고요. 스톤이 매우 커서 GB 내부를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월 에코 섀도우라는 소변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GB가 이제 스톤을 꽉 채워져서 내부가 관찰되지 않는 소변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른 말로는 더블 아크 사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쪽에 보이는 고에코층이 갈브레드의 월이고 그 사이로 이제 저에코층이 보이고 그 뒤로 이제 스톤 에코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입니다. 이것은 담낭을 꽉 채우기 때문에 GB가 정상적으로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주위에 이제 바울로 오인을 할 수도 있고 GB가 막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스톤이 있을 때는 이러한 영상의 섀도우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스톤에서 섀도우가 이제 그 에코 빔 내부에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섀도우가 잘 생기지만 그 빔보다 스톤이 작거나 스톤이 커도 빔 바깥쪽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 아래쪽에 스톤이 있는 경우에는 섀도우가 잘 보일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포커스와 빔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섀도우가 잘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톤을 관찰을 할 때 프롬 포지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거의 엎드려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초음파 빔의 위치는 평행하게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GB와 최대한 수직으로 되는 그런 위치에서 프로브를 위치시켜야지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 그리고 스톤의 에코 등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스톤의 진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B 월 주위로 이제 바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바울 가스가 마치 스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 내부에 디펜던트 포션에 있는 데브리 소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슬러지, 슈도 슬러지, 블러드 퍼스트, 밀크 오브 칼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러지는 주성분이 이제 칼슘 빌리루비네이트고 주성분을 하는 피그멘트 그래놀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디스포징 팩터는 프레그넌시나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장기간의 금식, 세트리액션 사용 등이 위험 인자가 되겠고 3년간 관찰하게 되면 이런 슬러지인 경우에 한 50%는 저절로 없어지지만 20%는 스트로크로 발전할 수 있고 10에서 15% 정도는 증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디펜던트 포션에 이렇게 보이는 논 쉐도잉, 로 앰플리튜드의 에코를 가지는 이런 머티리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GB 슬러지인데 더 전에 말씀드렸던 빔 위드 아티팩트나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등과 이제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러지는 자세를 바꾸었을 때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 변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이렇게 뭉쳐진 슬러지 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 슬러지하고 섀도우는 비슷한데 마치 이제 폴립이나 메스처럼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립이나 메스와 오인되지 않도록 자세를 바꾸었을 때 모양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으로 DDS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볼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마치 GB월의 irregular thickening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GB 캔서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플러를 띄워서 DDS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립이라든지 캔서인 경우에는 도플러를 띄워보면 내부에 이런 도플러가 증가되게 되고, 슬러지 볼인 경우에는 도플러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B의 밀크 오브 칼슘 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GB가 이제 많이 저류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농축이 되면서 매우 뻑뻑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 빌리루비네이트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코제닉한 내부의 슬러지 양상으로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는 95% 이상 결석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담낭관의 염전이나 걷김, 그리고 혈관기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담낭은 주로 디스텐션 되고 내부 압력이 증가되게 되고, 자음막층의 급성 염증이라든지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초음파 소견은 GB 넥이나 시스템 덕티의 스톤이 95% 이상에서 관찰되고, 초음파 프로브로 눌렀을 때 그 소노그래픽 모피 사인이 양성인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간내 면한 인테리어 월에서 월 디프닝을 측정을 하였을 때 4mm 이상으로 두껍게 측정이 되었고, GB 루멘이 정상이 4cm 미만인데 5cm 이상으로 디스텐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B 월을 보면은 월에 도플러가 증가되는 에코를 보이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GB 바깥쪽으로 페리콜레시스틱 플루이드 컬렉션도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어큐트 캘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렇게 GB월이 4mm 이상으로 두껍게 되고, 내부에 퍼스나 이런 데브리먼트가 관찰되게 되고, GB월에 도플러 상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 특징적으로 이제 소노그래픽 모피 사인이 관찰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GB월을 월 티크닝이 보이는 그런 콜레시스타이티스 외에 다른 질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GB 캔서도 있을 수 있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테믹 디지즈로 리버시로시스나 헤파타이티스, 컨제스티브 하트 펠리일 때도 GB 월 티크닝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콜레시스타이티스 외에 이제 월 티크닝인 경우에는 일단은 소노그래픽 모피 사인이 없는 것을 특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티크닝 있을 때 이렇게 층 구조를 보이지 않고 유니폼하게 코제닉한 패턴으로 이렇게 월 티크닝이 생기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인 경우가 많고, 내부의 뮤코자층이 점액하고 그 GB 내부에 에코제닉 어떤 데브리 같은 게 없고, 센트럴 하이프에크 존이 두 개 이제 에코제닉 레이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사이티스나 컨젝티브 하트 펠리어 같은 시스테믹 디지즈로 인한 월티크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B 월의 층구조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관찰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 있을 때 생기는 월티크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제스티브 하트 펠리어 때 나타나는 월티크닝이고, 내부의 데브리먼트 같은 게 전혀 관찰되지 않고, 내부에 이제 뮤코자층이 좀 두꺼워져 있지만 중간에 이제 아주 깨끗한 양상으로 두꺼워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에이피클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전체 급성 담낭령의 한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술 또는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서 관찰될 수 있고 화상이나 췌장염 환자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기전은 케이클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하고 좀 다르게 담즙의 정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담낭 내의 혈류 변화가 이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초음파로는 민감도가 한 70에서 90% 정도가 된다고 있고 이런 케이클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만성 질환의 이런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는 환자에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양상에 소노그래피 모피사인이나 워티크니 내부에 이제 데브리먼트 같은 게 관찰될 때 어큐트 아이케이플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농성 콜레시스타이티스, 갱귤런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엠피세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농성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이제 엠파이마가 GB 내부에 생기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내부에 이제 퍼스 꽉 차게 되어서 거젠이라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 좀 심한 콜레시스타이티스 양상으로 GB 주위로 플루이드 플렉션 등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갱그런스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좀 심해져서 벽에 이제 괴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콜레시스타이티스인데, GB홀이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는데 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여러 층을 가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좀 좌우가 비대칭적인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내부의 멤브레인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갱글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공이 16에서 25% 정도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응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피세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이거는 급성 담낭염이 심한 경우에 그 내부에 이제 담낭의 호혈과 가스 형성, 세균 감염,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이콜리 등이 같이 감염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가스가 발생되어서 GB 내부나 담낭 벽에 가스가 발생되는 심한 담낭염이 되겠습니다. 30에서 한 50%는 담낭염이 있고 20에서 50% 정도는 면역이 떨어지는 당뇨병 같은 게 동반된다고 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GB 루멘에만 가스가 있다가 심해지면 GB 월 쪽으로 가고, 오퍼레이션 같은 게 생기면 GB 주위로 가스가 번지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 내부에 이런 인트라루미나 인트라뮤랄 가스 버블 같은 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슈파인에서 가스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슈파인으로 볼 때는 GB월에 마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가스 양상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고 가스 버블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임으로써 GB월의 칼시피케이션 같은 것들과 DDX에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스 양이 매우 많아지게 되면은 내부 GB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울 가스 같은 것들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엠피세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일 수도 있다라고 DDX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DDX에 될 질환으로는 GB가 잘 안 보이는 폴셀라인 GB나 아주 큰 에코, 그리고 이제 만성 담낭염 때 GB월이 고에코로 매우 두꺼워진 그런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그리고 바울 가스와 DDX를 해야 되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때도 루티탄스키 아쇼프사이노스에 좀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이렇게 심하게 보여서 엠피세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 DDX를 해야 될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더 심해지면은 GB 퍼프레이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담낭염이 한 5에서 15% 정도 관찰될 수 있다고 하고, 담낭이 이제 지속적인 디스텐전으로 인한 혈류 감소와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주로 푼두스에서 혈류 공급량이 좀 적기 때문에 퍼프레이션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텐전된 GB 앞쪽으로 월이 디펙트가 이렇게 관찰되게 되겠고, 이 디펙트 바깥쪽으로 펠리콜레시스틱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됩니다. 여기에 이제 앱세스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 GB 월 주위로 이 고에코의 인플라메이션 백 인필트레이션도 같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래디셔널 타입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에 이제 큰 스톤이 들어있는 그런 콜레시스타이티스 그리고 포르셀라인 GB도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종성 콜레시스타이티스도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보통 이제 담석 때문에 만성적인 담낭벽의 자극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보통은 담낭이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담낭벽의 근층의 기후 섬유화로 인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럭시탄스키 아시옵사이너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하이퍼플라스틱 콜레시스토패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장기에 유착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오퍼레이션 피스툴라 같은 병증이 없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두꺼워진 담낭면은 비교적 균일하게 부드럽게 보이고 대부분 담석증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근육층과 근육 주위 결합 조직층이 많이 두꺼워져서 층이 이제 구분이 잘 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카메랄 GB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 쪽에는 스톤에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런 트래디셔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좀 아주 큰 스톤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월레코 섀도우 컴플렉스가 보이는 이런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현상도 관찰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르셀라인 GB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담낭벽의 근육층에 넓고 연속적인 석회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GB월의 오에코가 후방음료 공간에서 이렇게 식으로 관찰될 수 있겠고 가끔 이렇게 부분적으로 월에 에코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잔토그레눌로 마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만성 담낭염의 변이형인데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담낭이나 담낭관의 대세로 담낭 내강의 압력이 증가되어서 담즙이 점막 궤양이나 럭시탄스키 아시옵사이너스 벽을 통해서 유출돼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 황색 결절인 황색 유가종을 형성할 수 있고 실호자가 파열돼가지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소견만으로는 담낭암과 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DDX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GB월이 내강은 이렇게 작아져 있고 월이 매우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그래놀레이션 티슈 양상의 어떤 월 티크닝이 관찰됩니다. CT 소견을 보면 이렇게 그래놀레이션 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소견을 이제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내부에 인트라뮤럴 하이포에코익 노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관찰되는 소견으로서 잔토 그래놀로마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폴립과 마토시스, GB 캔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긍정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무할 수. 이때가 그런 강의 좀. 혹시 오늘의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에 박근홍 원장님 케이스 중에 그 퍼슬링 GB에서 그 디스케이션 된 외부로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퍼슬링 GB는 하나의 그 보에코의 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는데 그건 자세히 보니까 GB 바깥쪽에 그 제에코 리전이 있더라고요. 기술은 모르겠는데 아마 뮤코자 쪽만 칼시피케이션 되고 바깥쪽으로 머슬층이나 이쪽으로는 충분히 아마 칼시피가 좀 덜 된 그런 소견이 아닐지 모르.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보면 총파상에 처음 진단할 때는 우리가 포셀라인 GB라고 임프레션을 갖기에는 에코는 증가되어 있었지만 이쪽으로 섀도우도 별로 없고 안테리어 월뿐만 아니라 포스테리어 월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케이스여서 아마 유코자 쪽만 안쪽으로만 아마 가시피케이션이 있었던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슬러지 볼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볼과 스톤과는 어떻게 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사진에는 어쿠스틱 섀도우는 안 보이던데 어디까지 어차피 이게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자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스톤과 볼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스톤에서도 뭐 섀도우가 잘 안 생기는 그런 스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포스테리오 포스틱 섀도우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이런 섀도우가 뭐 스톤인 경우에 작으면 5mm 이하인 경우에는 잘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초점을 잘 맞추고 위치를 잘 조절했을 때 섀도우가 생기는 건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겠고 슬러지 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볼 때 바로 DDX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를 변경했을 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뭐 며칠 후에나 뭐 1, 2주 후에 다시 팔로우를 하는 경우에 슬러지볼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 돼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풀어져서 슬러지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사 같은 거 사용하면서 좀 팔로우 하는 것으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볼은 이게 디펜드 포션이 꼭 있지는 않지만 스톤은 디펜드 포션이 있기 때문에 자세 변경하고 해보면 이게 디펜드 포션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볼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동안 있어야지 그 엣지가 사실 왜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다 놔뒀다가 다시 검사해봐야지 이게 슬러지 볼이나 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대답도 아주 잘합니다. 진희 형.